자, 지금부터요, 뭐를 보냐? 권리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요. 권리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 변동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라는 것,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먼저 논점은 법률 사실한가의 논점이 있고 법률 요건이 논점이죠. 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이루어졌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죠. 이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가 변동된다. 그래서 을한테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갑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사람 입장 보면 이것은 을은 취득했다. 취득했다. 그 다음에 갑은요, 소유권을 상실했다. 상실했다. 우리 이것을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권리는 뭐의 줄임말이죠? 권리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단말로 뭐라 한다? 권리를 단말로 뭐라고 해?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각 책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고, 권리와 의무는 법률 관계이고, 따라서 권리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발생은 뭐냐? 발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원시 취득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죠. 소유권에서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적, 유실물 습 등 매장물 발견. 이것은 우리 물권법의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건물의 신축 이렇게. 정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시는 시옷이죠, 시옷. 그러니까 시옷자 돌림이 있는 것을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시 취득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을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가 있는데,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주는 거죠. 일부분만. 그래서 설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하나 학원에 가져가지고 반은 나누어 먹는 걸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주는 거죠. 이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빵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을에게 주는 걸 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누어서 반만 준다, 우리 이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정적은요,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에요. 자기 집에 을한테 전세를 놨단 말이죠. 우리는 전세를 놨으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고, 저당을 잡는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전적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대로 주는 건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가 있다.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경매. 뭐라고?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그 다음에 포괄은요, 세 가지. 상속, 회사가 합병, 포괄, 유증. 이것을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 이걸 그냥 이렇게 편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은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그 다음에 여기 경매나 매매는요,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딱 나눠가지고 매매나 경매나 상속이 설정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상속을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그러면 큰일 나. 매매를 설정적 승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뭐다? 이전적 승계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눠가지고 상속을 특정 승계. 그러면 안 돼. 매매를 포괄 승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매매나 경매는 특정이고 상속은 포괄이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를 뭐라 한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모아서 뭐라 한다? 승계 취득이고, 승계 취득은 뭐하고 비교된다? 원시 취득하고 비교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 등 매장물 발견을 승계 취득, 그다음 건물의 신축,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원시 취득이다. 이것이 승계 취득하고 구별된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인 것은, 그러면 원시 취득을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승계취득은 뭐가 있다? 전세권 잡는 거, 저당권 잡는 거,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 다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것,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 등 미장발견,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을 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건물의 신축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보면 상속이죠? 상속은 뭐다? 상속은 포괄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이다. 상속은 포괄승계,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그럼 여기요 매매죠? 매매나 교환은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은 포괄승계냐 특정 승계냐만 다른 것이고 둘 다 이전적이고 둘 다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상속은 뭐다? 승계취득이다. 매매는 뭐라 한다?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표현하지 매매나 상속을 설정적 승계다 또는 매매나 상속을 원시취득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의 전세권을 잡았죠. 전세를 잡았죠. 전세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승계취득이고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 전세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전부가 다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전적 승계 그러면 안 된다. 설정적이다. 이전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원시취득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지금 표를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뭐다?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주체는 사람이 바뀐 사람이 바뀐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은요. 내용은 질적하고 양적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양적은 예를 들어서 부합에 의해서 물건이 늘어나는 것, 3층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일부가 멸실되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인데 소유권의 전세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 그러면 소유권의 범위가 줄어들죠. 전세권자가 나간다? 다시 늘어나죠. 그것을 뭐란다? 양적이다. 이런 양적을 뭐란다? 내용의 변경이다. 질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건물을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해야 된다? 손해배상으로 줘야 되죠. 손해배상. 그것을 뭐라 한다? 질적이다. 물건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질적이다. 질적을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작용이다. 작용이란 말은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을 해. 그래서 2번 저당권하고 1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 그럼 좋아졌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이다 가지 이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없는데 임차권이 등기라거나 전입 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좋아졌다 이 말이죠. 효력이. 그러면 그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이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멸실이 됐어. 그러면 소유권 자체는 아예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멸실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보험금이라는 것이 나와. 화재보험금. 이 화재보험금에는 뭐가 미친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그래서 여기요 질권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물상대위를 하거든요. 이런 범위 내에서는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만 만약에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 할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물상대위를 못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 건물 자체는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갑일한테 팔았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지만 건물 자체는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리용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죠. 그것을 뭐란다?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죠. 변경인데 이것을 사람이 바뀌었다.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체의 변경. 그래서 뭐다? 상대적 소멸,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만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를 하기 때문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소멸하고 하지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2번에서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다. 양적하고 질적하고 늘어났느냐 줄어났느냐 양적.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느냐 질적. 주체가 병이됐다는 것은 사람이 갑에서 울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이죠. 발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뭐죠?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시물선 등 매장물 발견.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 승계취득은요 설정적과 이전적이다. 설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사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이 있다. 특정은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죠. 경매. 그 다음에 포괄은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가 여기를 잘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